깻잎은 의외로 식탁 위의 명약이라든지 아니면 밥상 위에 뭐 천연 항암제라고 이렇게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여름 채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깻잎을 이렇게 만져보면 한국인들은 우리가 밥상에서 자주 먹고 또 고기를 먹을 때 우리 많이 먹는 깻잎이죠. 깻잎 쌈에 보면 향기가 참 좋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깻잎을 조림을 해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친숙한 그런 자연식품이 되겠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싸고 깻잎은 의외로 식탁 위의 명약이라든지 아니면 밥상 위에 뭐 천연 항암제라고 이렇게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여름 채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깻잎을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쌉싸름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 이제 입맛이 뚝 떨어졌을 때 이런 깻잎 냄새, 향긋한 냄새 나오잖아요. 그래 되면 입맛이 돌아온다고 그래요. 군침이 돌아서 특히 이제 항암하고 계신 분들, 우리가 입맛이 없는데 입맛을 돋궈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향기를 내게 하는 성분은 어떤 것이냐? 파이톨이라는 성분하고 로즈마린이라는 성분이 주요 성분이에요. 어떤 논문의 자료에 보면은 깻잎 속에 있는 이 파이톨 성분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특히 자연살해세포, NK세포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이 NK세포 활동성을 매우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우리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분들,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 깻잎을 특히 우리 여름철에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깻잎을 항상 먹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상당히 과학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깻잎에다 고기를 싸서 먹으면 맛이 좋다 이 생각만 하는데 여기에는 이 과학이 숨어 있거든요. 대개 우리가 고기를 이렇게 굽게 되면은 고기가 타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깻잎 속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발암물질이 가지고 있는 독성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빨리 배출시켜버리는 그런 해독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깻잎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빈혈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금치보다 한 철분이 2배 정도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되게 빈혈이 많이 오거든요. 빈혈이 오게 되면 우리가 철분제를 먹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깻잎 같은 거를 먹고 우리가 포필린이 많이 들어있는 클로로필이나 스피루리나 같은 걸 같이 먹게 되면 우리가 빈혈 치료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이 깻잎 섭취할 때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제 소화력이 이제 암 환자분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약간 열을 가해 가지고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상당히 오히려 더 추천할 만합니다. 깻잎을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치거나 찜기에서 쪄내면은 이렇게 거친 감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많이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위장 장애가 적고 도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익혀 가지고 만든 깻잎을 된장이나 또 들기름을 넣고 이렇게 무쳐서 먹으면은 상당히 반찬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들기름에 이렇게 포함된 이제 오메가3, 또 우리 깻잎 속에도 상당히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석뭐 2조, 3조의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게 깻잎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 식단 관리 정말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음식을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암에 영향을 줄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의 통계 자료를 내기는 엄청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이게 우리 통계 자료라는 게 딱 음식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암 환자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치료도 같이 겸해주고, 그러니까 음식만의 효과는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런 케이스도 있다 보면 종합적으로 이제 나올 때 어쨌든 그래도 관리를 했던 분들이 조금은 치료에 효과를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면역 검사 같은 거 이런 걸 해보더라도 좀 더 높게 나오고, 관리했던 분들이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환자를 보면 되게 이렇게 관리했던 분들이 꾸준히 관리하면서 보면 재발이나 전이를 안 되고 계속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 자료는 많이 있죠. 뭐 뭘 먹으면은 뭐 이 성분 이 안에 성분이 들어가지고 뭐 효과가 뭐 몇 프로의 뭐 생존율을 높인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확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딱 그것만 했느냐 그렇지는 못하거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서 좋다 나쁘다 평가는 못하지만 제 임상 우리가 꾸준히 환자를 봐온 이런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관리를 해온 분들이 보면 조금 더 관리를 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는 치료율이 더 높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제 환자 중에 폐암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아주 관해된 상태였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좋았는데 그분이 이제 좋아지니까 서서히 이제 나태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막 원래 하던 일이 있거든요. 일을 일단은 이게 완전히 최소한 저는 이제 5년 이상의 관리를 하고 난 후에 일을 했으면 바랬는데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관리도 뭐 안 먹던 이제 고기도 좀 먹고 뭐 비행기 타고 놀러도 좀 가고 저녁에 늦게까지 일도 좀 하고 그러다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쌓인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 3개월 전까지 병원 왔다는데 안 좋아졌다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3개월 전부터 제가 워닝을 좀 했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뭔가 조금 이거는 아직까지는 장애물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관리를 지금까지 잘했는데 폐암이라는 게 예후가 안 좋은 암인데 지금까지 관리를 잘했는데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환자가 그 전부터 계속 피로를 좀씩 느껴온 거예요. 피로를.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은 일이 많으니까 이제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암 쪽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우려대로 한 3개월 동안 안 오던데 그 사이에 나빠져가지고 그리 돼버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관리라는 게 관리를 해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관리를 안 해도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리를 한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은 높을 거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음식하고 저는 스트레스. 이 두 가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이런 케이스 있었죠. 젊은 친구예요. 젊은 친구고 그 환자는 난소암이었는데 완전히 그 처음에 사기였어요. 사기였는데 의외로 뼈 전이 돼 있는 것도 사라지고 경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 환자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직장에 복귀해야 된다 이야기를 맨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경과가 좋았죠. 그런데 이제 직장에 복귀를 하란다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저하고 만났을 때부터 자기는 좋아져 갖고 직장에 복귀를 할 거다 의욕을 내고 그래서 더 노력을 한 거죠. 직장에 복귀를 했는데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병원에 와서 팔로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좀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다시 쉬면 좋겠다. 근데 그 직장 생활이 본인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니까 주말에 이렇게 병원에 오면은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와요.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직장에서는 음식을 갖다 어때요? 자기 집에서 혼자 자기가 관리하고 있을 때는 나름대로 맞춰갖고 해 먹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니까 못 하잖아요. 그리고 회식 같은 데 있으면 또 가야 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또 늦게 들어오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리듬이 다시 깨진 거죠. 6개월인가 1년인가를 직장 생활을 했죠. 그러고 나빠졌죠. 그렇게 해서 무조건 다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역추적을 해볼 때는 그 영향이 컸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관리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환자한테 저는 우리가 처음부터 5년, 10년 관리한다면 포기해버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통계적으로 볼 때 재발 전이가 가장 잘 되는 시기가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이내에 대부분의 재발 전이 될 사람들은 3년 이내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넘으면 조금은 그래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80%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20%의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리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그래 안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우리 환자들이 이제 5년이 넘으면은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보험 환자 우리나라 제도상 산정특례라는 게 있잖아요. 산정특례가 우리가 암이나 이런 중증에 걸렸을 때 5년간
의료보험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나요. 5년 있으면. 이게 끝나면 우리 환자들이 완치했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그게 완치가 아니거든요. 5년, 우리가 국가에서 5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산정 등록해갖고 혜택을 주는 거지. 그게 암이 다 나았다는 상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아, 이제 다 나았다. 나 옛날로 돌아간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때가 80%예요. 나머지 20% 가능성이 있어요. 이 20%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20%가 남았는데 완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암은 평생 관리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암 환자분들은 이걸 저는 말씀드려요. 우리 암을 관리해서 암이 재발이 안 되고 나으면 다른 질환들이 다 좋아져요.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다. 고혈압 좋아져요. 당뇨가 있었다. 당뇨 좋아져요. 그 다음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렇게 자가면역 같은 게 있는 사람들에게 대사성 질환서 이런 것도 다 좋아져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때요? 암 걸리고 나서 평소에 암에 안 걸렸으면 내가 살 수 있는 수명이 암에 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더 살 수도 있어요. 다른 만성 질환을, 내 수명을 갉아먹는 질환들을 오히려 치료가 돼가지고 더 수명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암을 관리하는 것은 평생 관리하는 게 좋겠고, 이 평생 관리가 내가 다른 만성 질환들, 내 노후에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질환들, 내 수명을 짧게 만들 수 있는 질환들까지도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그런 생각으로 관리를 하면 충분하게 암을 5년이고 10년이고 자신 있게 관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소 과일 섭취, 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익혀서 먹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야채나 과일을 먹을 때 있어서 생식으로 먹을 때하고 익혀서 먹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식을 먹을 때는 이제 되게 수용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어떤 그 파괴되지 않고 들어오기가 좋은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익혀서 먹는 거는 지용성 성분들을 먹기 위해서 익혀서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생식이다, 무조건 화식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항산화 뭐 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는 게 많아. 그렇다면 내 몸에 어떤 지용성 성분들이, 지용성 비타민 이런 부분들이 난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익혀서 먹는 것, 특히 우리가 익혀서 먹어갖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지용성 비타민이 많은 것들이 뭐예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라이코펜, 비타민 A거든요. A 성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생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는 게 훨씬 몸 안에 흡수율이 좋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익혀서 먹고, 우리 토마토 익혀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비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도 비타민 C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지용성 이런 비타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B나 그냥 수용성으로 이제 열이 가야지 뭐 파괴되기 쉬운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생식으로 먹는 게 좋겠죠. 하지만 내가 목적이 어떤 지용성 성분들,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A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E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얻기를 원하고, 이런 경우에는 익혀서 먹는 게 낫고, 그리고 또 항암을 하는 우리 암 환자들, 항암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항암을 하는 경우에는 생식을 했을 경우에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화식, 익혀서 먹는 게 도움이 될 거고, 그런데 항암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는 방법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무조건 생식이 좋다, 또 화식이 좋다, 또 생식의 단점이 또 있어요. 생식의 단점은 거친 게 많거든요. 거친 게 많아서 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암 환자들이 여러 가지 약도 많이 먹고 뭐 항암제 쓰고 뭐 방사선하고 그러면 장 기능이 막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생식을 많이 하게 되면 거북스러운 부분들이죠. 이럴 때는 익혀서 먹는 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나는 생식을 한다, 나는 화식을 한다,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암 환자들은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와요. 내가 관해된 상태에서 환경, 어떤 내가 지금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게 낫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원장님, 채소 가루로 만들어 먹어도 괜찮을까요? 저 이거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소를
사실 하루에 필요한 게 우리가 식이섬유를 한 40g 정도, 채식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야채로 따지면 한 400g 정도 되거든요. 우리 채소 속에는 물이 90%예요. 고용 성분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루로 만든다고 해서 이거 말린 거잖아요. 수분을 다 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은 양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줄기가 이게 있으면은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이걸 가루로 내면은 훨씬 더 흡수율도 좋고 또 소화도 좀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가루로 먹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이제 이때 뭐냐면 이게 가루로 만들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되게 이제 말려 가지고 하는데 말릴 때 햇빛에서 아주 잘 말리는 게 이제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품으로 만들어 쓰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동결 건조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나노로 분해를 해버리는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되면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400g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이 지금 가루로 내서 먹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데, 일단 이제 되게 이제 비타민 C 같은 것은 이제 이렇게 동결 건조를 하면 비타민 C가 파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말리는 경우는 비타민 C는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서 섭취를 하면 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